사실상 대량 등록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렌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구매 대행의 현 상황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러 변수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2023년 최대 변수는 마켓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마켓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켓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원인과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작년과 재작년 구매 대행 사업에서 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1년은 불확실함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스마트 스토어 열풍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시도를 하게 되었고, 유튜브의 영향으로 구매 대행 사업에 엄청난 붐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자리가 아직 안 잡힌 상태여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시로 변했고,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의 핵심 변수는 세계 정세 혼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봉쇄되면서 물류가 마비되었고, 중국 구매 대행은 정말 위기가 찾아왔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물가가 폭등하면서 상품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좀 우리를 힘들게 했고, 이제 올해는 이 두 가지 변수들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올해의 핵심 변수는 구매 대행 셀러와 오픈마켓 간의 어떤 관계라고 봅니다. 너무 많아진 셀러와 상품들,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마켓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황은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2021년, 2022년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제 성장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마켓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쿠팡이 앞장을 섰고, 네이버와 다른 마켓들이 어떻게든 이제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셀러들을 어떻게든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판매자와 상품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진짜 미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쿠팡이 매출이 또 좋기 때문에 셀러들이 또 쿠팡에 많이 집중도 했고, 또 상품도 많이 올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마켓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쿠팡이 조금 판매자들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상품도 그냥 막 올리고, 제한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보상 신청 같은 거 하면 진짜 바로바로 잘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은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그리고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클 만큼 컸다, 이제 별로 아쉽지 않다, 이제 판매자들을 그렇게 아쉬워하는 입장이 아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과 더불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판매자나 상품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들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짝퉁들이나 브랜드 지재권 이슈들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마켓들이 조금 애를 먹었죠. 사실은 이 오픈마켓은 이 마켓에서 상품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제대로 올리지 않은 건데,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마켓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에서 좀 억울하겠죠.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짝퉁이라든지 이상한 상품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좀 마켓들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는데, 이거는 판매자나 상품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조금 압박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상품 정보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라. 너네들 물건 제대로 팔아. 소비자들 지금 불만이 너무 많다. 이거 마켓들 너네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마켓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상품도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대량 셀러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중국이나 미국, 유럽 같은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너무 많이 막 갖다 올리니까 마켓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크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데이터 비용도 들고, 사실상 보니까 막 올리는 사람들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량 셀러들은 필요 없다. 우리가 초반에는 상품이 너무 없으니까 상품
상품수 제한을 안 했지만 이제 대량셀러 필요 없는데?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상품수가 이제 신입 판매자 기준으로 이제 5,000개인 게 11번가랑 G마켓이 있고요. 참고로 11번가랑 G마켓은 구매대행 초보셀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켓입니다. 네이버나 쿠팡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은 11번가나 G마켓에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신규 판매자들은 5,000개까지만 올릴 수 있고 일정 매출이 넘어야만 10,000개로 늘려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G마켓은 좀 됐고 11번가는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실력 없는 대량셀러는 받지 않겠다. 너네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대신에 판매 잘하는 실력 있는 판매자만 받겠다. 너네들한테만 우리가 상품수를 늘려주겠다. 이런 대응인 거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가장 욕을 원래 많이 먹는 그런 마켓이고 너무 많은 셀러들이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쿠팡이 조금 관리를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많은 판매자들이 정지를 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 계정 추가 가입 제한하는 경우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좀 많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경고 같은 거나 이런 판매자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고 마켓 정지 같은 것도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복불복으로 좀 재수없게 정지를 먹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계속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번 탈퇴당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업자로 가입을 했을 때 지금 반려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쿠팡은 진짜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을 확실히 잘 내주는 마켓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원아웃으로 그냥 바로 정지를 시켜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정지를 당하는 건 아니고 확률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올리시고 혹시나 경고를 받거나 한번 정지를 당해서 한번 이제 쿠팡이 봐준 경우, 이제 좀 위험한 경우에는 안전한 상품만 업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상품만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쿠팡이 올리지 않고 다른 마켓에서 판 상품들만, 검증된 상품들만 좀 올리고 올릴 때도 좀 신중히 올리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정지당하면은 추가 사업자로 가입을 해도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를 미리 한두 개 정도는 보험으로 미리 만들어서 쿠팡을 미리 가입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가입한 거를 정지시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2개까지는 최소한 만들어 놓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3개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외 마켓들에 대해서 좀 보면은 롯데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상품수 2,000개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모든 물건을 같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롯데온도 버리기는 좀 아까운 마켓이고 초보자들은 롯데온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팔린 상품들이나 좀 추려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터파크는 지금 사업자 2개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른 마켓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에서 상품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너무 막 올리니까 10,000개로 제한을 한 건데 10,000개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사업자를 엄청나게 가입을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구매대행 사업자라는 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를 막 뭐 3개, 4개, 5개 막 뭐 10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켓에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업자를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마켓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UMF는 신규 가입이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해외 셀러 같은 경우는 뭐 인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국내 셀러로 해외 상품을 팔면 거의 바로 걸립니다. 바로 정지를 먹고,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졌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 시스템이 좋았어요. 판매자 시스템도 좋았고 워낙 훌륭한 마켓이어서 네이버는 사실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네이버는 원래도 잘 대응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상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량 등록은 끝났다고 봅니다. 뭐 그동안 뭐 위기다 어렵다 했지만 이제는 진짜 끝났다. 이제 답이 없습니다. 대량 등록은. 자, 애초에 무지성 대량 등록은 너무 이 사업의 본질에 어긋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 막 이럴 때 좀 많이 유행을 했고 그때 돈을 번 사람도 꽤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그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클릭만 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과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더라도 상황이 변하고 경쟁자가 늘어나면 그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좀 그런 걸로 현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이렇게 변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마켓이 제한을 걸고 뭘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좋은 상품, 제대로 된 실력으로 상품 소싱을 한다면 그걸 구입하는 고객은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 거래는 이루어지고 그러면 수익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초보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구매 대행을 해야 될까요? 자,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 이제는 진짜 위기다. 뭐 대량뿐만 아니라 원래 이 업계에서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을 보고 쉽게 도전을 한 사람들은 진짜 이젠 답이 없다. 본질에 충실한 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진짜 본질에 충실한 자들이 이제 먹을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제 진짜 가짜 셀러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수요와 외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외부 요인들은 사실 올해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봉쇄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고 달러나 물가 폭등, 금리 폭등도 뭐 올해도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작년만큼은 또 아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자, 가장 중요한 이 구매 대행에 대한 수요가 뭐 여전히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구멍을 찾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요고 우리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만 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구멍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경기 침체도 오고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안 사지 않을까요? 뭐 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안 쓸까요? 글쎄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죠. 근데 애초에 타겟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일반적인 소득이 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도 있죠. 뭐 배달이나 식비 이런 거 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구매 대행,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이게 약간 좀 사치품인 경우가 많아요. 필수품이 아니라 뭐 이게 뭐 우리가 막 사실 구매 대행으로 사는 물건들은 없어도 되는 물건들인데 그걸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비싼 브랜드의 제품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사는 고객들은 애초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사실 그런 분들은 이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요즘 세대들 보면은 사실 돈을 잘 안 아낍니다. 물론 아끼는 사람도 있지만 30대 분들을 보면은 결혼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애도 많이 안 낳으면서 본인에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월급을 버는 대로 그냥 다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비싼 데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남는 돈은 없고 어차피 집 못 사고 부자 못 되니까 어차피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거니까 본인의 소비에 돈을 많이 쓰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실 크게 영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경기 침체는 사실 뭐 크게 이 구매 대행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구매 대행 상품들이 조금 경기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 같이 좀 브랜드 상품들은 거의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자, 앞으로 마켓에서 이런 제한들이 더 심해질까요? 일단 제 생각은 상품 수가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줄이는 추세잖아요? 뭐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지금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그 동일 명의의 사업자 가입을 무제한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대량은 좀 힘들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품 정말 100개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 정말 신중히 올려야 되고 조사를 많이 하고 올리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막 올려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막 올리면 힘들 것이다. 대충 하려던 사람들은 정말 이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사업을 정말 쉽게 보고 대충 하려던 사람들은 이제 운으로도 통하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은 뭐 운으로도 통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 않나. 자,
미국 구매 대행의 경쟁 상대가 얼마나 이제 늘어날까요? 미국 구매 대행의 신규 셀러 유입을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일단 구매 대행 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해보고 대부분 이제 90% 이상은 이제 나갔어요. 2020년부터 이게 유행을 하면서 이미 해본 사람들은 나갔고 한 번 나간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야. 내가 할 만한 게 못 돼. 하고 뭐 다른 거를 찾겠죠. 이제 신규 유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월 1,000만 원 이런 부자 되기 이런 거에 좀 환멸을 느낀 것 같고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막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좀 포기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열정을 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신규 유입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막강한 중국 구매 대행 유튜브 구매 대행 유튜브 보면은 사실 제 채널은 엄청 이렇게 작은 채널이고 나머지 이제 큰 채널들은 대부분 중국 구매 대행이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유럽이나 건기식도 이제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대부분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경쟁자가 초보자인데 그래서 초보자 셀러가 많으면 좋지 않은 건데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대단하신 셀러분들이 신규 유입자를 다 흡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미국 구매 대행은 작년에는 오히려 중국 구매 대행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대안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 구매 대행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도 좀 풀리고 막강한 이 유튜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